네, 안녕하세요. 네, C 프로그래밍 기초 튜터링 5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번 시험은 어떻게 잘 봤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렇게 튜터링 공부도 하고 또 몇몇 학생들은 이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을 건데, 네, 그 결과가 꼭 시험 점수로 나왔으면 좋겠는 바람이 큽니다. 야, 혹시 중간에 뭐 잘 못 봤다 하더라도 기말 때 잘 보면 되니까요.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기말 때 역전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저 1주차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반복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는 while문이랑 for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개요입니다. 저희가 반복이라는 것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만약에 1부터 100까지 더한다는 걸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일씩 커지는 수를 더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그겁니다. 100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죠. 이럴 때 반복을 또 쓰고요. 또 만약에 또 시험을 봤잖아요.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의 점수를 다 이제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려고 한다. 만약에 학생이 30명이면은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30명의 점수를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. 여기서는 32 플러스 94 플러스 41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이거를 30명을 다 더하는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로 합니다. 해서 반복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또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한 문법이기 때문에 꼭 지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많이 활용해 가지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. 4주차 때 제어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어요. 제어문은 C 언어에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문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여기서는 조건문과 반복문이 있는데 지난주에 조건문을 설명을 해드렸죠. 반복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반복 행위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문법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아까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딱 더한다고 가정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뭐 이런 거를 하나하나씩 하기에는 꽤 귀찮습니다. 사람도 귀찮아하고 컴퓨터도 좀 귀찮아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. 왜 이거를 반복문으로 돌리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나.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. 시간적으로도 좀 효율이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반복문을 꼭 써주시는 게 좋다. 대부분은 좋다.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반복문은 그 명령문 같은 거를 반복해서 수행할 때 반복 조건을 주고 거짓이 될 때까지 명령문을 수행을 합니다. 여기서는 for문이라던가 while문이라던가 그 while문이라는 문법이 그 예시입니다. 간략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여기는 헬로 월드를 10줄을 찍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미리 예습하신 학생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튜터링에서만 배운 것 가지고 진행할 때는 얘는 코드를 이렇게 짜면 되죠. 근데 만약에 이 헬로 월드라는 문장을 뭐 10줄이 아니라 20줄, 30줄, 50줄, 100줄 뭐 이렇게 길게 써야 한다 라고 하면은 또 프린트 F문을 계속 찍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. 또 이제 계속 프린트 F문으로 계속 찍다 보면은 용량도 많이 늘어나겠죠. 그래서 좀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
이럴 경우에는 반복문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반복문을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. 예시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똑같이 나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while문, 뭐 do while문, for문 이런 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냐, 아니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while문입니다. while문은 이런 식으로 써주시고요. 종결 조건만 형식으로 가진 반복문입니다. 네, 그래서 종결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저 안에 중괄호 안에 있는 명령문이 반복이 됩니다. 자, 명령문은 단일 문장이랑 복합 문장 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. 예시를 한번 볼게요. 네, 예시 코드를 일단 가져와 봤어요. 얘는 1m, 2m, 3m, 4m, 5m가 각각 몇 cm인지 나타내주는 네, 간단한 코드입니다. 그래서 결과 보시면은 저렇게 나와 있죠. 이러면은 만약에 뭐 1m, 5m까지가 아니라 10m, 100m 이런 식으로까지 구하고 싶다. 그러면은 엄청 길어지겠죠, 코드가. 그래서 좀 이제 보기에도 좀 힘들고, 뭐 이제 코드 관리하기도 좀 불편하고, 용량도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꽤 안 좋은 프로그램 코드가 될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반복문, 그 아까 말한 while문으로 고쳐본다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. 여기서는 i 초기값을 1로 줬어요. 1로 줘서 while 종결 조건이 i가 5 이하다. 5 이하면은 안에 있는 중괄호 안에 있는 저 문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. 지금은 i 값이 1이니까 저희 종결 조건은 참이 되겠죠. 참이 되니까 안에 printf문을 실행을 하고 i를 플러스 플러스, 예, 즉 1, i에다가 1을 증가를 시킵니다. i에다 1을 증가시키면 i는 2가 되니까 또 종결 조건에 참이 되겠죠. 그래서 계속 수행하다가 뭐 i가 5를 넘었어요. 뭐 6이 됐다. 그러면은 while문을 실행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결과에 나온 것 보다시피 5m까지 맞추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근데 여기 있는 저 증감 연산자를 왜 써야 하나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감 연산자를 안 쓰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하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은 한번 직접 쳐보셔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는 do while문입니다. 얘는 이제 while문이랑 약간 비슷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. 네, 더 똑같아요. 종결 조건만 가지고 있고요. 거짓이 될 때까지 명령문이 반복이 되고요. 다만 while문이랑 차이점은 종결 조건이 거짓이 되더라도 한 번은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. 또 똑같은 코드예요. 얘를 이제 do while문으로 한번 고쳐보려고 해요. 그래서 고쳐봤더니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. 얘는 종결 조건이 뒤에 있죠. 종결 조건이 뒤에 있습니다. 원래 while 있던 게 while 있던 자리에 do가 있고요. 다음에 중괄호 끝쪽에 while이랑 종결 조건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안에 끝에는 꼭 저 콤마 세미콜론, 네, 붙여주시는 거, 네, 잊지 마시면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해도 아까 보여드렸던 while문이랑 똑같이 실행이 됩니다. 근데 아까 말한 그 종결 조건이 거짓이 되더라도 한 번에 실행된다 라는 게 무슨 뜻이냐? 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.
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. 그래서 반복문을 아까 말을 해봤으니까 얘는 여기 안에 있는 뭐 프린트 F 문이랑 스캔 F문 뭐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 그런 실행을 계속하게 됩니다. 그래서 i가 1 미만이거나 i가 3 초과하거나가 종결 조건이니까 한번 실행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은 1, 2, 3 뭐 하나를 선택하시오 해서 스캔 F에서 5를 출력했습니다. 5를 했는데 종결 조건에 참이에요. 왜냐하면은 그 5는 3보다 높죠. 해서 종결 조건이 참이 되니까 얘는 안에 있는 명령문이 또 다시 실행이 됩니다. 그래서 또 하나를 입력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7을 입력을 했더니 또 종결 조건에 참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한 번 더 출력이 됩니다. 한 번 더 출력을 해서 이번엔 3을 찍었어요. 3을 입력하였습니다. 근데 그러면은 종결 조건에 거짓이 되겠죠. 왜냐면은 3은 뭐 3 초과거나 1 미만이 아니니까 종결 조건에 거짓이 됩니다. 해서 여기 3을 입력한 순간에는 while문을 빠져나와서 바로 선택한 메뉴 3 이런 식으로 while문 바깥에 있는 printf문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식이 거짓이 됐다 하더라도 명령문은 한 번은 실행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은 이제 뽀문이라고 하죠. 가장 많이 쓰이는 뽀문입니다. 여기는 while문이랑 다르게 시작 조건, 종결 조건이 다 있습니다. 여기 똑같이 종결 조건이 거짓이 될 때까지 명령문이 반복이 되고요. 또 시작 조건, 종결 조건, 뭐 조건 변화, 뭐 증감 연산자 뭐라던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. 뭐 뽀문도 많이 쓰이고 while문도 두루두루 쓰이지만 두 while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. 뭐 네, 하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 뭐 어떤 게 좀 더 편하다. 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기능을 만들 때는 이러한 반복문이 편하다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상황에 맞춰서 반복문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하지만 웬만한 반복문은 뽀문으로 이제 다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, 그만큼 많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코드를 이제 뽀문을 사용해서 만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래서 i가 1이라는 초기 값을 먼저 줬어요. 뭐, 그래서 i가 5 이하일 때까지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. 근데 i가 이제 뭐 i가 이제 플러스 i가 이제 1씩 증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i가 1일 때 이제 명령문이 실행되고 이제 i에다가 1을 더해서 또 실행이 되고 또 1 더해서 실행이 되고 1 더해서 실행이 되고 1 더해서 되니까 종결 조건에 거짓이 됩니다. 왜냐면은 그 5번을 돌렸더니 i가 6이 되었기 때문이죠. 해서 그래서 5번 5m까지 실행을 한 뒤에는 뽀문을 실행하지 않습니다.
네, 혹시 뭐 어렵거나 하시면은 수업 시간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네, 해서 와일문이랑 네, 자주 쓰이는 와일문이랑 뽀문을 가져와서 비교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둘 다 같은 코드입니다. 같은 실행 결과를 나타내는 코드이고요. 네, 다 똑같습니다. 여기서는 초기값 같은 경우 초기값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. 이런 식으로 위에는 i가 1이다 라는 초기식을 먼저 줬고요. 아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뽀문 안에 초기식 자리에 i는 1이라는 초기식을 먼저 집어넣어 줬습니다. 그 다음에 while문이랑 뽀문은 소괄호 안에 다 뭐가 있다 그랬죠? 네, 종결식, 다른 말로 말하면 조건식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식으로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i가 5 이하일 때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그러고, 뽀문 같은 경우에는 i가 5 이하일 때까지 해달라고 또 이렇게 조건식을 걸어놨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제 뭐 증간식도 필요하겠죠. 이런 식으로 뭐 아이가 이제 1씩 증가하라, 2씩 증가하라, 아니면 1씩 빼줘라, 2씩 빼줘라 이러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. 대부분의 반복문에서는 네, 그런 게 필요로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문 같은 경우에는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초기식, 조건식, 증간식 같은 부분에서 뭐 하나 빼도 되고요. 뭐 두 개 정도 빼도 되고요. 뭐 세 개 다 빼도 되고요. 아니면은 뭐 초기값 만들어 주셔도 되고, 뭐 증감식도 막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1만 아니어도 되고 2 올려도 되고, 뭐 2씩 두 배씩 해도 되고, 아니면 뭐 반씩 나눠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뭐 명령문 없이도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해서 기본 꼴은 네, 이런 식으로 초기식, 조건식, 증감식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뽀문인데, 이런 거를 다 무시하고 네, 이런 식으로 적어도 된다는 뜻입니다. 네, 이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반복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. 네, 그래서 이번 다음 주에도 열심히 수업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물어볼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메일이나 카톡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최대한 빠르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